자, 안녕하십니까. 유산화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 대선 토론이 끝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자 후보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누가 이겼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씩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가, 어떤 답변을 했는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카말라 해리스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4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카말라 해리스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자신은 기회 경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중산층과 젊은 가족들에게 여많은 기회를 주면서 원한다면, 더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특히 6천 달러의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소기업에 대해서 5만 달러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냐라고 의견을 물었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해서 미국의 적자가 5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판매세는 중산층 가족의 연간 약 4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 트럼프가 남긴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공중보건 위기를 넘겼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남긴 혼란을 바이든이 정리했고 앞으로도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경제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남긴 혼란이나 실업률과 공중보건 위기는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생겨서 된 문제이기는 하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2025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너무 위험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경고하면서 중산층의 삶이 파괴될 것이고 미국은 둘로 나뉘게 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낙태에 대한 입장은 어떻냐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낙태의 권리,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알아서 결정할 권리를 파괴했고, 그의 낙태 금지는 성폭력 생존자나 근친상간 생존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임신 중단 결정이 정부가 아니라 여성 자신에게 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경 및 이민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의견은, 현재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국경 강화 법안을 지지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막고 나서 사실은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국경 강화 법안을 막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질문이지 않았나 싶은데,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위협이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반기를 주장하는 내용이며 그의 행동이 현재 미국을 2개 이상으로 분할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또한 8번째 질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결국 미국의 지원 덕분에 독립을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면 푸틴은 이미 키예프에 도달해서 트럼프는 애초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생각도 안 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지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관련된 내용도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자치권은 나는 아직도 존중한다. 예전에 내가 존중했다고 했고 지금도 존중하는 거를 부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 자치권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거는 조금 선을 넘어선 방향으로 적용했다라면서 지금 당장 자신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기후변화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길 바라고, 트럼프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했었던 발언을 비판하면서 현재 카말라 해리스는 청정에너지로 경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미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이를 통해서 창출되었다고 계속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했고 어떤 질문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세일즈 텍스가 문제다, 판매세가 잘못됐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카말라 해리스가 실수한 부분이죠. 사실 트럼프가 여기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자신은 판매세를 제한하지 않았고 내가 부과한 것은
현재 중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선 좋은 반격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질문은요. 현재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리스의 비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계획이 없었던 거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봤는데 자신의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고 경제가 번성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은 카말라 해리스와 바이든 행정부가 초래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조금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프로젝트 2025는 정말 양극단적인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자신은 이 프로젝트 2025와 2025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이는 외부 집단이 만든 계획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지금 트럼프와 트럼프 사단에서는 우리들만의 경제 외계 계획을 만들어서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태된 입장도 다시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로앤 웨이드 판결을 주정부로 되돌린 것이 가장 큰 나의 업적 중 하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강간, 근침상간,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사실 낙태 금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낙태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이것들을 제외한 낙태는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경 및 이민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현재 대규모 국내 추방 작전을 제안을 하면서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얘기를 할 때 또 했던 말이 지금 걔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불법인자들은 미국에서 개고기를 먹고 고양이고기를 먹고 있다고 미국을 망치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라고 했는데 네, 사실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니고 사실상 아마 대충 지어낸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심지어 CNBC에서 여기에 대해서 스크립트로 이런 거짓말을 했다로 띄워주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군대와 지역경찰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이 질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치명적인 질문이었는데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쪽은 트럼프가 아니죠. 트럼프 쪽은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적인 리그가 된 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모든 게 해결 가능한지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애초에 전쟁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긴 했거든요. 그 이유는 자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라고 강조를 했었기 때문이죠. 다만 약간 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카말라 해리스가 반격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애초에 침공하려고 하질 않았겠지. 너는 애초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잖아 라는 식으로 반격하게 됐는데 무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해서 과연 해리스의 비판에 대한 응답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왔는데 아프가니스탄 철수할 때 발생한 혼란은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은 탈레반과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 사상자들을 줄였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내 치하에 있을 때 전쟁 관련된 피해가 가장 적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홍보라기보다 토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에 모든 질문들, 받았던 질문들, 답변들까지 다 총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누가 이긴 거냐? 자, 제가 봤을 땐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돼요. 자, 첫 번째, 2020년 대선에 대한 패배를 트럼프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두 번째, 트럼프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대선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 약간 좀 뭐랄까 너무 비판만 가했다고 해야 되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만 가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좀 제대로 얘기를 못한 기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결국 대선에 대한 불복 혹은 뭐 전체적인 톤들이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현재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베팅 사이트 내에서 크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꽤 커다란 격차를 벌렸는데요. 원래 오늘 아침 어떻게 보면은 이 ABC에서의 토론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52였고 카말라 해리스가 52 언저리에서 서로 엎치락 덧치락 하던
베팅 사이트의 이미지가 이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왜? 다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카말라 해리스의 발언을 조금 더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덕분에 현재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약 4%, 4포인트가량 올라온 상황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반대로 4%가량 끌어내려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말고도 베팅 사이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폴리마켓이라는 곳이죠. 이 폴리마켓 기준으로도 똑같습니다. 현재 지지율은 49대 49로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바로 대선 토론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 확률은 약 46%였어요. 근데 이게 폴리마켓 기준으로 트럼프는 반대로 얘기하면 56%에서 52%까지 굉장히 치명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약간 조금 앞으로 미래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는 대선 토론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것 관련해서 결국 트렌드를 벗어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무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마주가 어떤 쪽인지 하나씩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가 어느 정도 이겼다라고 보여주는 지표를 제가 여러 가지 베팅 사이트를 통해서 갖고 와봤고요. 각자가 얘기했었던 어떤 정책의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총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대선 토론의 승자 누구였는지 여러분들의 꼭 의견들과 질문들 꼭 채팅창과 코멘트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유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